네, 안녕하세요. 노선원입니다. 저번에는 할 일 관리 시스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번에는 노션 캘린더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굳이 노션 캘린더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이제 직관적인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과 이제 반복적인 할 일을 쉽게 반복 기능을 통해서 설정해 놓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제 노션 안에서는 스케줄링 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제 노션 캘린더가 나오면서 설정하는 게 너무 간편해져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카페 게시물로 노션 캘린더 연동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써놓긴 했는데 영상이 편하시면 이거 보셔도 됩니다. 이제 이 강의만 들어도 이런 파워 J의 면모를 갖게 되실 겁니다. 첫 설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션 캘린더를 삭제해 볼게요. 알아두셔야 될 건 노션 캘린더 초기 세팅은 PC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모바일 앱이 있긴 한데 초기 세팅은 모바일 앱에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를 통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노션 캘린더를 쳐주고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가 줍니다. 쭉 내리면 여기 데스크톱 앱이 있어요. 여기 자기 운영 체제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게 뜨겠죠. 일단 이거부터 설치를 해줍시다. 이제 처음 로그인하면 이렇게 시작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 5단계 설정하기를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캘린더 계정 연결. 이거는 구글 캘린더 계정에 대한 건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션 캘린더 안에는 반복 기능이란 게 없습니다. 특정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시에서 1시까지는 점심을 먹는다는 그런 반복적인 게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만들어야 되는 것보다 이런 거를 설정해 주면은 앞으로는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기능을 노션 캘린더 안에서 지원을 안 하고 구글 캘린더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꼭 연동이 필요합니다. 일단 구글 캘린더 이렇게 좀 연동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게 구글 캘린더를 안 쓰던 분은 저 연결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구글로 들어가지고 여기 구글 캘린더 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아예 여기 캘린더 쪽이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캘린더 추가를 누르고 새 캘린더 만들기 해서 여기에 나의 일정에 대한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정, 루틴, 업무, 모임 이렇게 4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 쓰시는 분들은 제 캘린더랑 똑같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일정은 말 그대로 어떤 이벤트들 있잖아요. 뭐 내가 머리를 자른다던가 어떤 촬영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고, 루틴은 식사 시간이라던가 휴식 시간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거고, 업무는 제가 직장인 생활할 때 업무에 대한 스케줄링을 해놨던 거고, 모임은 말 그대로 어떠한 모임이 있을 때 좀 일정과는 다른 표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라색 깔로 해놓은 겁니다. 이 4가지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일정, 루틴 미리 만들어 둔 게 있고, 그 다음에 업무였죠. 그 다음에 모임이 있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걸 색깔을 다르게 표시할 수 있는데 자신의 개인의 특성에 맞게 색깔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제 거를 따라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일정은 파란 색깔, 루틴은 약간 노란 색깔, 업무는 회 색깔, 모임은 보라 색깔로 해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 두시면 이제 구글 캘린더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기를 나가주시고 노션 캘린더 안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없었던 게 쭉 생겼을 겁니다. 이제 일정, 루틴, 모임 이렇게 4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캘린더 계정 연결은 끝난 거고, 그리고 노션 워크스페이스 연결을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여기 안에서 연결을 누르고 액세스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제 자신의 노션 계정이랑 이렇게 연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쭉 뜰 텐데, 이제 노션 안에서 연동시킬 건 총 4가지입니다. 프로젝트, 해야 할 일, 수면, 학습 노트 이렇게 4가지만 연동시킬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지워줍시다. 운동은 제 개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냅둘게요.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기 위해서는 캘린더 보기 아니면 타임라인 보기에 여기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신이 연동하고 싶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여기 타임라인이나 캘린더 보기에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수면, 그 다음에 학습 노트 타임라인에 가셔서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를 누르면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색깔 추천도 좀 해드리면, 색깔은 프로젝트화 해야 할 일은 빨간색으로 해뒀습니다. 제일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프로젝트화 해야 할 일은 빨간색으로 해놨고, 수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편안한 색깔의 노란색으로 해뒀습니다. 그리고 학습 노트는 주황색으로 설정해뒀습니다. 뭐 특성에 따라서 색깔은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제 본인의 집중 시간을 먼저 파악을 해둬야 됩니다. 처음이면은 한 집중 시간 45분에 한 쉬는 시간 15분 정도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휴식 시간을 반복 설정으로 해놔서 이 빈 공간에 해야 할 일만 넣게끔 만드시면은 나중에 스케줄링 하기가 엄청 편하시거든요. 제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휴식 시간을 미리 정해놨어요. 이거는 제 개인 특성에 맞춘 루틴인데, 이제 여기 빈 공간은 45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휴식 시간을 사정에 정해두면은 휴식과 휴식 사이 무엇을 해야 될지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엔 독서를 하고, 뭐 여기엔 글쓰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껴 맞추기만 하면은 이제 자기만의 스케줄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반복되는 것들을 여기 노션 캘린더 안에 담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여기 안에 끼워 넣기만 하면 되게끔 사전에 최적화 시켜 놓으면 스케줄링이 압도적으로 쉬워지게 됩니다. 이거는 계속 해보면서 회사에서 집 간의 이동 시간이나 식사 시간 같은 거 추가하면서 자신만의 루틴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시간에 점심 식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는 루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복을 눌러주고 자신이 매일마다 할 건지 평일마다 할 건지 이런 거를 정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일주마다 일요일 빼고 다 할 거다 싶으면 이렇게 체크해서 설정도 할 수 있고요. 저는 매일로 해보겠습니다. 일요일마다. 그럼 이렇게 2시 45분부터 1시 30분까지 스케줄은 다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이제 노션 캘린더를 써보면서 자신의 휴식 시간을 먼저 알고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해놓으면 뭐 변수가 거의 없는 스케줄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꼭 해보시면서 최적화하기를 추천드릴게요. 처음에는 그냥 나가는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먼저 반복 처리를 해놓은 다음에 자신이 집중하는 그 시간대가 꼭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45분 설정해놓고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을 설정해놓고 그 다음에 또 집중 시간 해놓고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자신만의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그거를 반복 처리를 해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참고로 아까 구글 캘린더는 반복 기능이 되고 노션 캘린더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반복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거는 노션 캘린더 안에서 연동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반복 기능이 없어요.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시간 측정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는 이렇게 반복 기능을 통해서 하는 거고, 시간 측정이 필요하다 그런 거는 이렇게 드래그하고 이 안에서 노션 캘린더를 할당시켜서 스케줄링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휴식 시간을 굳이 시간을 측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루틴이라는 카테고리로 넣는 거고, 근데 내가 독서하는 시간이나 집중하는 시간을 나중에 노션 안에서 시간 추출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해야 할 일 DB를 선택하셔서 여기 안에서 스케줄링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어떤 노션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노션 캘린더를 이용하시고, 그냥 반복 기능이나 굳이 뭐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싶으시면 이 구글 캘린더 안에서 스케줄링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인박스에다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쭉 이렇게 써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날짜를 선택해 줍니다. 이걸 오늘 하겠다 싶으면 오늘 설정을 해두고 캘린더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맨 위에 아까 이렇게 날짜 설정한 해야 할 일이 여기 위에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끌어오고 이렇게 드래그만 하면 시간 설정이 아주 쉽게 됩니다. 이거를 노션 안에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시간 포함 이거를 설정하고 뭐 종료일을 누르고 시작 시간을 설정하고 종료 시간 설정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위에 있는 걸 끌어와서
드래그만 하면 시간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메커니즘으로 해주시면 돼요. 노션 안에서는 우선순위 설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날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날짜 설정된 것을 노션 캘린더 안에서 시간 설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우선순위가 머릿속에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굳이 노션 안에서 우선순위 설정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노션 캘린더 안에서 드래그하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줘도 무방합니다. 네, 이상 노션 캘린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이 스케줄링에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케줄링은 그저 이 시간에 이러한 것을 하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뿐이고, 만약 예를 들어서 45분에 할 거면 45분에 꼭 해야 된다, 약간 그런 강박은 갖지 마세요. 이거를 42분에 할 수도 있고 48분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단 몇 분 차이로 삶에 큰 변동은 없으니까 단지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링에 대한 주 목적은 이 시간에 이걸 하겠다, 그리고 집중 시간과 휴식 시간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반복적인 일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스케줄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아까 연동시킨 수면 DB를 활용하는 방법이랑 다양한 기록을 할 수 있는 기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